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고 중금리 대출 시장에 가세합니다. 최근 사이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늘고 P2P 금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증강현실 게임부터 3D 가상 피팅 서비스까지 오프라인 유통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판매가 5만 대를 넘어서는 등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복제 항암제인 트룩시마가 내년 상반기 유럽에서 본격 판매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를 비롯한 바이오 복제약 3개를 앞세워 10년 내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부터는 사이돌 대출을 판매하는 저축은행도 8곳 더 늘게 됐는데요. P2P 금융도 누적 대출액 4천억 원 돌파를 앞두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치열한 중금리 대출 상품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금리 대출 시장 경쟁이 내년부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JT 친해, OSB, 키움예스 등 8개 저축은행에서도 사이돌2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급 중인 1조 원 규모의 사이돌 대출 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즉시 1조 원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취급금융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본인가를 받은 K뱅크도 내년 예상 여신 규모 4천억 원 중 3에서 40%를 중금리 대출로 취급하겠다며 새로이 중금리 대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판매되기 때문에 금리 산정에 보증 수수료가 포함되는 반면 K뱅크는 이 같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보다 낮은 인지도를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한 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극복할 방침입니다. 업계 평균 대출금리가 10%대 초반으로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 사업자인 P2P 금융사도 이 시장의 경쟁자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P2P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액은 약 3,967억 원으로 이달이 지나면 무난히 4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다양화로 서민은 보다 편리하게 생활비 등 자금을 구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수세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쇼핑 경험 제공으로 고객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게임 참가자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캐릭터인 일렉트로맨이 돼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적을 물리칩니다.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마트가 지난 16일 선보인 일렉트로맨 터치어택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고와 같이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마트 매장에서만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슈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매장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프라인과 모바일을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의 일환으로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들이 게임을 하는 재미와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온라인 채널 공세에 맞서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3D 가상 피팅 서비스와 3D 발 사이즈 측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울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옷을 입어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발 모양을 2초 만에 측정해 3D 이미지로 보여주고 길이와 폭, 두께 등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카트와 장바구니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이 바코드 스캐너가 장착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만 찍으면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멕시코에서 5만 5천 대를 판매해 3.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판매량과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11월 한 달 동안 멕시코에서 5,460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멕시코 자동차 시장이 전년보다 18.5% 성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신장세입니다. 누적 판매는 52,082대.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5월 멕시코 공장 가동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역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멕시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닛산, GM, 폭스바겐 등에 이어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티지, 리오, 포르테 등 인기 차종의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멕시코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 차종은 스포티지였습니다. 소형 SUV인 스포티지는 멕시코 시장에서 16,090대가 팔렸습니다. 뒤를 이어 소형차인 리오와 포르테 역시 10,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 여세를 몰아 향후 멕시코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셀트리온의 복제 항암제인 트룩시마가 내년 상반기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트룩시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건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 출시한 램시마와 유럽에 판매 신청을 해놓은 허셉틴 등 세 종류의 복제약을 앞세워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년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트룩시마 판매에 나섭니다. 트룩시마는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의 리툭산을 복제한 항암제입니다. 리툭산은 작년 전 세계에서 약 8조 9,600억 원, 유럽에서만 2조 3,74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트룩시마는 오리지널 외에는 경쟁 제품이 아직 없고 작년 유럽에서 출시된 램시마의 후광 효과 등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한 580억, 그리고 2018년부터는 매출폭이 좀 더 확대되어서 2천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2020년 정도에는 한 5천억 이상의 매출액이 기대가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툭산의 경쟁 바이오 시밀러 제품 개발 업체들은 산도즈와 와이저, 암젠 등입니다. 트룩시마는 경쟁 업체들보다 최소 8개월 이상 앞섰다는 분석입니다. 산도주는 올해 5월 유럽 허가를 신청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내년 이후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트룩시마의 FDA 허가 절차가 시작돼 2018년 하반기쯤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와 트룩시마를 잇따라 세계 시장에 내놓은 데 이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을 복제한 허주마의 유럽 판매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복제약 3개를 앞세워 10년 내에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던 생명보험 3사가 금융감독원의 강력 제재 방침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삼성과 하나생명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에는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3대 생명보험사에는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 경영자 해임 권고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자 보험사들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 원 안팎으로 교보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134억 원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보험금 일부 지급을 두고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금감원이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은 2011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의 최종 제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보험사들의 추가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보험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빠르면 내년 1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13월에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품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연금저축펀드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중 하나인데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4년간 2배가량 규모가 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에도 연초 이후 1조 746억 원이 유입되면서 전체 설정액이 10조 128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주로 자산운용사 위주로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약 2,163억 원, 삼성자산운용에 619억 원, KB자산운용에 515억 원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별 펀드로 살펴보면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연금증권 전환형자 투자신탁이 연초 이후 663억 원이 들어와서 자금 유입액이 가장 컸습니다. 또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살펴보면 연금저축 상품 중 신탁과 보험의 설정 규모 증가율은 5%대인데 반해 펀드의 증가율은 16%로 펀드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금저축펀드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상품 중에서도 세금 환급이 유일하게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연간 납입 금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4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4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기준으로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요. 연간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하자마자 이 수익을 챙긴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투자원금 400만 원 넣었을 때 13.2%인 52만 8천 원을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3.2%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일시납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넣는다면 그때마다 또 수익률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 세액공제율인 13.2%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품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어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요? 네, 이 상품마다 투자하는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올해 경우는 러시아 시장이 연초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 러시아 지역의 펀드는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위안화 절하 등으로 중국 지역이나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헬스케어 펀드 등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등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올해 전체 연금저축펀드의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0.8%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연간 성적이 가장 저조했던 연금저축펀드는 역시 중국에 투자했던 신한비
BNPP 해피라이프 연금 중국 본토 중소형주로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26.23%가 나왔습니다. 이어 미래에셋 연금 한국헬스케어는 마이너스 25.29%, 메리츠 코리아 스몰캡은 마이너스 18.8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러시아 지역에 투자한 미래에셋 연금 러시아 업종 대표는 64.0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차지했고요. 블랙 로월드 광업주도 56.69%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꾸준한 게 장점인 자산 배분형이나 배당, 인컴 중심 등의 펀드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연말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이면 설렘 가득한 들뜬 연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연말 기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피아노와 첼로의 연주로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공연 소식 박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첼리스트 수렌 바그라투니의 합동 연주가 펼쳐집니다. 피아노를 감싸는 현악기의 향취가 느껴집니다. 오는 23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는 바흐부터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를 넘나드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2006년 캐나다 호넨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독창적인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북남미와 유럽, 중국 청중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인연을 맺은 첼리스트 수렌 바그라투니와 펼쳐지는 올해 두 번째 공연입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첼로와 피아노의 듀오 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챔버 뮤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첼리스트 수렌 바그라투니. 국제적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선두 첼로 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Well, we all know about difficult art times in Korea, in United States, everywhere in the world. But remember, whenever people have problems, they turn into something. And I think music and arts is one of those things. 따뜻하면서 울림이 있는 피아노와 첼로 음악으로 2016년 연말을 장식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 중 월 평균 지출 1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은 13.01%였습니다. 이는 2009년 3분기 14.0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13%에서 14%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8%에서 11%의 안정세를 보였던 게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 위축을 반영하듯 최근 가계 지출 감소는 식료품 등 필수품을 중심으로 점점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분기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하면서 작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전체 1,911만 가구 중 자기집 거주는 1,085만 가구, 5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세가 22.9%, 전세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가구 비율이 전세 가구 비율을 추월한 것은 1975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월세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세는 6.2%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기집 거주 비중도 같은 기간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자기집 비율은 30, 40대가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상승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일부 특전 금전 신탁도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정기예금형 특정 금전 신탁으로 고객이 최소 2천만 원 이상 금액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밖에 주식형, 채권형 등 다른 유형은 신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예금형 특정 금전 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원급의 평균 연봉은 2,750만 원으로 연봉이 2배가 되는 시점은 과장급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촛불 집회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 단속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321만 원에 이르고 대인 사고를 내는 경우 2천만 원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 이상 고학력 여성에선 4명 중 1명은 미혼인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영남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의 비는 저녁에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가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진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빗방울마저 모두 그치고 나면 내일 하늘은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비 소식 없는 데다 온화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3도를 보이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크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 습도가 높은 데다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도 서울, 대전 5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청주 1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요.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겠고 아침 기온 부산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광주 15도, 부산 17도로 크게는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파고가 최고 2.5m로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동짓날인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